자, 200제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번에서 3번 지문 보시면 이제 이 앞 문제는 일단 사회관계 영역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문제가 있고요. 사회관계 영역이고 이 앞에 문제는 이제 가치 명료화, 뭐 가치 분석 이런 내용들이고, 자, 여기는 이제 극놀이, 연극놀이에 관한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은 요즘 추세예요. 요즘에 이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추세들이고. 자, 그래서 1번에서 3번 요 지문을 보시면, 다음은 김 교사가 유아들에게 바람직한 시민의 자질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 바람직한 시민의 자질, 민주시민, 뭐 이런 것들, 민주시민을 길러내기 위해서 가치와 태도 학습 계획을 실행한 거예요. 지식 아니고 가치와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 분석, 가치 명료화 이런 것들은 정의적 수업 모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힌트를 준 겁니다. 자, 김 교사는 다문화 가정의 학생인 지영이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 가정, 이제 다문화 친구들을 대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보통 가치 분석, 가치 갈등, 뭐 가치 명료화 이런 문제랑 많이 결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주시민은 당연히 다양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 공존, 그리고 이제 배려, 나보다 조금 이제 소수민족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 이제 다문화 가정의 학생인 지영이 사례를 중심으로 가치 갈등, 가치 명료화, 역할놀이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적용해 보기로 했어요. 사실 이 문장 안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 가치 갈등을 우선적으로 다루는 것은 가치 분석이에요. 자, 그래서 가치 문제를 교육하는데, 가치 분석은 이제 도덕적 갈등, 도덕적 딜레마 이런 것처럼 어떤 문제를 두고 갈등을 할 때 이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 저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편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유가 뭐니? 나는 친구랑 안 노는 걸 선택했어요. 난 내가 좋으니까 나는 내 좋은 대로 할 거야. 얘 다문화 친구랑 안 놀아. 뭐 이런 걸 선택했어요. 그러면 그 이유는 뭐니? 그러면 네가 그렇게 선택했을 때 얘는 어떻게 되겠니?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저는 놀아줄 거예요. 이유는 뭐니? 안 그러면 엄마한테 혼나요.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도덕적 발달 수준이 낮은 거였잖아요. 가치 분석이 이제 도덕적 갈등하고 좀 비슷한 내용들이고요. 이제 그런 딜레마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더 성숙한 애들은 어떻게 해요? 저는 얘랑 놀아줄 거예요. 얘랑 놀면 선생님이 사탕 줄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조금 성숙한 애는 놀아줘야지. 왜 그런 건데? 그러면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저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거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당연히 이제 우리 반에서 저번에 그렇게 규칙을 만들었으니까 규칙 지켜야죠.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가치 분석, 가치 갈등 상황을 제시해주고 분석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가치 분석, 가치 명료화, 가치 갈등, 가치 분석이고요. 가치 명료화는 이제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상황에 적용해서 실천하는 연습을 하는 건데, 물론 가치 명료화가 되어서 실천을 하려면 그 안에 가치 분석이 포함되어 있어야 가능한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역할놀이, 이건 왜 하죠? 자, 지금 이 가치 갈등, 가치 명료화, 즉 가치 분석, 가치 명료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건데, 아니 머리로는 알아요. 내가 다문화 친구랑 놀아줘야지 그게 교율이고 맞다는 건 아는데 난 쟤랑 놀기 싫어. 난 안 놀아야지. 이러면 그냥 끝이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사실 이렇게 물론 가치 갈등, 가치 명료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정의적 영역의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저걸로 부족한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안 바뀌잖아요. 자, 그래서 몸에 더 익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역할놀이, 연극놀이 이런 것까지, 극놀이 이런 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제 가치 갈등, 가치 명료화 이런 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는 어쨌든 얘기하면서 공언하고 친구들한테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격려받고 또 반복적으로 행동하고 이런 걸 다 거쳤지만 이제 안 볼 때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여기 역할놀이를 해가지고 친구의 입장에 진짜 공감하면, 진짜 느끼면 그러면 내가 안 놀아주면 정말 슬프겠구나.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실천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어떤 태도나 다문화적인 그런 민주시민다운 자질 이런 것들을 가르칠 때는 가치 분석이 일단 먼저예요. 가치 분석은 책 같은 거 보고도 할 수 있어요. 가치 분석하면서 이제 가치 명료화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진짜 실천해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확실하게 이제 내면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규율이나 이런 것들을 내면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역할놀이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요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 자, 그래서 여기 김 교사는 다문화 관련 그런 수업을 하기로 이제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는 가치 갈등 모형을 적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치 갈등 모형을 첫 번째 적용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기억을 적용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또 기억을 적용했어요. 자, 그 다음에 레츠 등이 개발한 이 모형은 가치와 관련돼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혼란스러운 그런 내용들을 좀 아이들이 혼란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일관된 가치 체계를 형성하면서 행동에 옮기는 것까지 행동으로 옮기기까지의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 것은 가치 명료화예요. 자, 그래서 보통 가치 갈등 모형, 요거는 이제 가치 분석 얘기입니다. 가치 갈등 모형을 적용하는 것은 가치 분석이에요. 가치 갈등,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도덕적 갈등,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 가치 분석이거든요. 가치 분석을 해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치 명료화, 요거를 적용을 하는 건데, 자, 가치 명료화를 여기 설명해 놓은 거, 요거를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거죠? 좀 혼란을 느낄 수 있어요. 원래 다문화 친구가 없을 때는 혼란 안 했는데 한국말을 잘 모르는 다문화 친구가 있을 때는 이제 어떡하지? 이제 혼란이 좀 된다는 거죠. 자, 그럴 때는 다문화 교육에서처럼 평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내면화는 진짜 내 거 되는 거예요. 자, 내면화되는 과정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기억이다. 즉 가치 명료하다. 자, 그래서 선택에서부터 행동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익숙해지는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세 단계를 거치는데 이게 바로 가치 명료하다. 자, 그럼 가치 명료화까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세 번째 단계로 역할놀이 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이런 순서로 적용하는 거예요. 자, 이 지문이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 1번 문제를 보시면 동그라미 1에다가 기억을 쓰고 기억이 뭔지를 쓰고 말씀드렸어요. 기억을 쓰고 그 다음에 니은의 단계를 동그라미 2에다가 쓰면 끝나는 게 아니고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답을 보시겠습니다. 자, 아까 보신 것처럼 가치 명료하여 여기 명료하에 줄 거놨는데 가치 분석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치 명료하고 자, 단계 설명입니다. 가치 명료화의 단계는 첫 번째 단계는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선택하는 단계인데 요거를 아이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게 해줘야 돼요. 선택하는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의 선택을 소중히 여기면서 공언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발표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럴까요? 가치 명료화는 하나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가치관을 스스로 내면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예요. 근데 그걸 갖다 야, 너 다문화 친구랑 안 놀면 혼나. 맞아.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스스로 왜 이런 행동을 선택해야 하는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이게 진짜 바른 거야. 난 훌륭해, 뿌듯해.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도와주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게 민주시민이잖아요. 맞을까 봐 하는 건 민주시민이 아니에요. 자, 자유롭게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얘랑 놀아줘도 되고 안 놀아줘도 돼요. 그리고 아니면은 계속 놀아주는 거는 나는 재미없으니까 이제 그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약간 이제 방법을 만드는 거죠. 얘가 혼자 외톨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 한국말도 못하니까 내가 계속 그러면 얘랑만 계속 놀아주면은 난 다른 친구들하고 놀지도 못하니까 그건 좀 안 되겠다. 그러면 이 친구는 우리의 소중한 친구니까 이 친구랑 이게 뭐 당번을 짜서 놀아준다던가 아니면은 나만 놀면은 좀 힘드니까 좀 선생님이라든가 누구 다른 친구들도 함께 놀면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자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대안을 내는 거예요.
이란, 사만 이런 것들을 내면서 그래 그 중에 나는 1번을 하겠어, 2번을 하겠어. 이유는 뭐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토론 수업으로 요건 진행을 해요 보통은. 그래서 나는 1번을 할 거야. 이유는 뭐야? 난 2번을 해야지. 뭐 할 거야? 이유는 뭐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친구들이 와 멋지다. 선생님도 그래 잘했어. 막 이렇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발표하면서 너무 뿌듯하겠죠.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가치 명료화가 된 아이들은 선택에 따라서 행동하고 반복적으로 행동까지 해요. 가치관이 명료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셔야 사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이제 우리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 뭐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정의적 수업 모형이 여기 총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다문화 사회를 넘어서서 이제 완전히 세계화 사회예요. 그래서 다문화 교육도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동화주의 뭐 이런 거였다면 지금 이제 다문화주의 해가지고 거의 초국가, 초국적 뭐 이런 것들이 초국가, 초국적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세계 시민 이런 개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옛날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진 상황이고 그런 다양한 사회,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이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이 문제를 수백 번 풀려드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개념은 항상 어려운 개념이라 일단 이 문제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의적 수업 모형. 옛날에는 정의적 수업을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지적인 거, 사회과학, 지식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정의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바람직한 시민의 자질 형성, 인격 형성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의적 수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정의적 수업 중에 대표적인 게 가치 명료화, 가치 분석, 가치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논리적 추론을 얘기하는 건데 보통 이제 우리 사회관계 영역에서의 추론은 연역적 추론은 안 해요. 연역적 추론은 뭐 어떤 거예요? 명제를 주고 그대로 해라. 뭐 일단 결론을 딱 주고 구체적인 사례를 만드는 건데 그거는 이제 사회관계 영역에서는 좀 잘 안 써요. 주로 이 가치 추론은 어떤 추론을 쓰냐 하면은 귀납적 추론이나 아니면 도덕적 추론 뭐 이런 것들을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귀납적 추론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쭉 놔두고 나중에 결론을 도출하는 거. 아이들이 생각하면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 막 역할놀이 같은 거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은 귀납적 추론이에요. 자,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태도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정의적 수업 모형이고 이 정의적 수업 모형 안에는 가치 명료화, 그다음에 가치 분석이 있고 이 가치 추론은 가치 명료화와 가치 분석 안에 들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가치 명료화와 가치 분석 모형이 있다. 가치 추론 모형은 가치 추론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치 명료화 모형을 좀 보신다면 제가 이제 사실은 설명을 다 했어요. 자, 가치 명료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신이 선택한 가치에 따라서 행동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그것도. 일관성 있게 통합성 있게. 자, 행동하려면은 머리로 일단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머리로 생각해서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행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습해 보는 것이 가치 명료화 모형이에요. 다문화 막 여러 집단의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이 다문화는 꼭 이제 피부색이 다른 것만 다문화가 아니고 사회 계층이 다른 거, 심지어는 이제 장애 친구랑 모여 있는 거 이런 것들도 다문화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나 잘났다고 나는 장애 친구가 아니라고 해서 그 친구들을 무시하고 이런 거를 배우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친구들이 모여 사는데. 자, 그래서 그럴 때 배려해주고 공존하고 그리고 갈등이 생기잖아요. 무조건 막 나는 막 다 참고 양보만 하고 그것도 바른 게 아니잖아요. 갈등이 생겼을 때 일단 머리로 생각해보고 타협하고 같이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터득하는데 그 방법이 가치 갈등, 가치 명료화, 가치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터득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교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유로운 표현을 위해서 학습자의 선택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설령 얘가 나쁜 선택을 한다고 말했다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너 나쁜 사람이구나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줘야 되는 거예요. 조정자, 안내자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대주의에 기반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민주시민다운 행동의 전체적인 방법은 있지만 이란, 이안 둘 중에서 선택하는 거 아니고 제3의 길, 사만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대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치 명료화의 과정은 레스, 하민, 시몬 등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선택하기, 선택을 소중히 하기, 행동하기 이런 과정이 있고 이거는 다 토론 수업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선택은 합리적 선택입니다. 합리적 선택이에요. 그냥 어느 것이 좋을까요? 이거 해야지 이런 선택이 아니에요. 합리적인 선택, 이유를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그런 옵션들,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어떤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서 이란,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서 사만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선택이에요. 그래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어야 선택이지 하나만 딱 방법이 있고 이거 할 거야 말 거야 이러는 거는 그거는 합리적인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심사숙고 A, 이란, 이안, 사만 이런 것들을 막 비교해보고 선택하도록 하는 거 요것이 선택하기예요. 자, 선택을 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뿌듯해요. 이런 선택을 성공하고 나면. 그래서 선택을 소중히 여기고 어차피 토론하면서 이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친구들 앞에서 공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막 와 멋지다 뭐 이렇게 이제 칭찬을 받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선택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행동한 게 아니고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는 건데 이게 이제 생각, 마음, 행동 요게 약간 거리가 있어요.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바로 안 되니까 역할극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미첼, 미카 앨리스, 미첼 뭐 똑같은 사람이에요. 가치 명료화 모형은 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치 분석이 있어요. 가치 분석 모형이 있습니다. 가치 명료화는 행동하는 거,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가치 분석은 추론이에요. 추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덕적 추론, 논리적 추론, 귀납적 추론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추론을 하면서 합리적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합리적 추론의 단계예요. 합리적 추론의 단계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치 확인. 이 문제가 발생했네? 막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문제 상황을 인식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나는 이거 해야지. 그냥 이렇게 선택하면은 너무 그냥 이제 그냥 끝나버리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판단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치를 비교하고 대조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란, 이안이 있으면, 이란은 왜 좋은가? 왜 나쁜가? 이안은 왜 좋은가? 왜 나쁜가? 어떤 공통점이 있나? 차이점이 있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치 분석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감정 탐색을 좀 해봐야 돼요. 말씀드렸지만은 내 마음, 나는 그래 얘랑 놀아주는 게 좋다는 건 나 알아. 그런데 나 진짜 놀기 싫거든. 쟤 정말 싫거든. 쟤 옆에 가면 냄새도 나고 더럽고 그리고 노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난 싫어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너 그건 나쁜 사람인데 그건 알아요. 뭐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야, 너 그러면 알면은 싫어도 무조건 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정 탐색이나 이런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친구들하고 다 얘기를 해보면 내가 진짜 나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쟤는 어떻게 쟤 다른 애들은 안 그러는데 내가 나쁜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면 아무래도 행동이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치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요 안에는 그래 가치에서 재미있게 놀아야 한다는 가치, 가치라는 말은 아이들이 잘 모르겠지만은 어떤 점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거지? 저 친구는 울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친구랑 친구니까 그냥 도리상 놀아줘야 한다. 이거 있고 또 하나는 너무 재미없다. 냄새 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막 대안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 가치 판단을 지지 또는 반대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친구는 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너 같았으면 얼마나 슬프겠어. 난 얘랑 놀아주는 게 좋아. 막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애는 이제 아니야 얘 나도 쟤랑 놀기 싫어. 막 이런 애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치 판단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가치 갈등에 대한 이유, 결과 예측, 딜레마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검증해 보는 건데 사실 2단계는 머리로만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크기 때문에
감정 탐색을 하지만 머리로 주로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실천까지 잘 안 나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일단 머리가 바뀌어야 마음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검증해보는 이런 절차입니다. 역할 교환, 역할을 바꿔보는 거예요. 역할극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만약에 나는 여기 한국에 원래 태어나가지고 잘 살고 있지만 내가 쟤처럼 입장이 바뀌었으면 그럼 어떨까? 너무 슬프겠어. 뭐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역할 교환. 그 다음에 보편적인 결과. 민주시민. 우리 어제 그림책도 읽고 선생님하고 얘기했는데 민주시민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데. 뭐 이런 거. 자, 보편적 결과고 새로운 경우. 그러면 이 친구, 민정이 말고 다른 친구가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막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자, 포섭. 이거는 뭐냐 하면 이제 선행 조직자. 원래 내가 알고 있던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더 커진 거예요. 더 커져서 새로운 생각들이 점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걸 포섭이라고 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치관이 훨씬 민주시민다운 가치관으로 변화해 나가는 건데 아이들의 생각조차도 우격다짐으로 너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해서 행동을 바꾸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은 걸리겠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머리로 생각하고 연습하고 뭐 느끼고 이런 방법을 쓰라는 것입니다. 자, 가치 분석의 절차, 이 박상준 선생님 절차가 있는데 이거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선생님들께서는 요거 이제 시펠트의 절차 중심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 박상준 선생님 거는 좀 여기 자세히 써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보시면 이해가 좀 잘 되실 것 같아서 요 내용들을 넣어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1번 설명하니까 시간이 되게 많이 갔어요. 자, 여기 이제 1번 보셨고요. 자, 요거 하나 지금 설명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2번까지 좀 보도록 하실게요. 자, 2번 보시면은 위의 사례에서 김 교사가 세 번째 단계에서 적용하기로 한 디귿을 설명하고 이 모형이 사회관계 영역에서 유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디귿은 무엇입니까? 역할놀이 모형. 자, 역할놀이인데 이건 이제 극놀이, 뭐 역할극, 사회극놀이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2022 기출 교육과정 B에 보면은 정리하는 애들하고 정리 안 하는 애들하고 가치 갈등 되는데 이제 그 문제가 있었어요. 가치 갈등 되는데 이때 이제 마지막에 뭘 하면 좋을까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답이 상황극, 역할극 이런 거였어요. 정리를 해야 된다는 교육을 반에서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원래부터 깔끔하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정리를 해요.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하는 애 입장에서는 쟤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리 안 하는 애들은 나름대로의 물론 규칙을 지켜야 되겠지만 그 아이들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리를 나는 하는 애예요. 그럼 정리를 안 하는 애들은 쟤네들은 나쁜 애들이야. 다 내쫓아버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교율이 있지만 새로 다시 이야기하면서 뭔가 제3의 방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갈등이나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김 교사가 세 번째 단계에서 적용하기로 한 역할놀이 모형을 설명하고 이 모형이 사회관계 영역에서 유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설명하라고 하는 문제인데 사회관계 영역의 문제들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과학이 과학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를 무작정 그냥 외워가지고서는 답을 못합니다. 자, 여기 해설 띄워놨는데요. 해설 보시면 사회극놀이는 일단 역할놀이 하면서 상호작용해 나가는 놀이예요. 지금 이 역할놀이의 사례가 3번 문제에 나와 있어요. 형이하고 이제 연극놀이 하는 그 사례가 지문으로 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2번에서는 일단 요 이론적인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3번에는 이 사례가 그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놀이 안에 환상적 요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치 뭐뭐인 듯이 행동하는 그런 놀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회극 놀이를 해보면은 아이들은 상대방의 입장이나 감정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역할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감정, 태도 이런 것들을 느껴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하는 행동의 영향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그런 활동입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는 뭘 쓰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그라미 2번에는 이 모형이 사회관계 영역에서 유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쓰라는 건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역할놀이 과정에서 모든 일의 결과가 자신의 선택과 행동, 다른 사람들의 의견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영향을 준다. 내가 선택한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나의 선택은 남들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아의 사회성, 정서 발달 이런 거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이따가 좀 쉬었다가 저희 이제 3번 문제는 지금 보셨던 것처럼 역할놀이의 사회, 연극놀이, 요 연극놀이라는 용어도 쓰고 있어요. 역할극. 얼마나 역할극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연극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겠습니까? 자, 역할극, 연극놀이에서 지금 여기 이제 형이하고 여기 친구들이 물놀이, 여름철에 안전교육 요원이 되어보는 역할극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은 물놀이 안전에 대해서 너무너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조요원의 마음을 공감하고 마치 자기가 구조요원이 된 것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름에 물놀이 갔을 때 굉장히 조심하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다문화 친구가 되어봤다. 이러면 아무래도 다문화 친구를 대할 때 많이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선생님들께서 기억하실 부분은 자, 일단 요 이제 정의적 그 수업 모형 중에 첫 번째 단계는 가치 분석을 해보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로 가치 명료화를 적용해 볼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로 역할놀이, 연극놀이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잠시 쉬었다가 저희는 3번부터 계속 보도록 하시겠습니다.